헬로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다리에서 시작해 뇌까지라는 한 편의 여정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걷던 72살 김정숙님은 아침마다 오른쪽 발끝이 바닥에 자꾸 끌렸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져서 넘겼지만 어느 날 전화통화 중 발음이 잠깐 어눌해졌고 곧 괜찮아졌다는 이유로 또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정숙님은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뇌경색,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이미 넘겨버린 뒤였습니다. 김정숙님은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재활치료만 시작할 수 있었지만 결국 영구장애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76살 박은숙님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도중 갑자기 말이 꼬이고 왼쪽 팔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주변 권유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빨리 도착한 덕분에 혈관 내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같은 듯 달랐던 두 사람의 갈림길을 나눈 건 단 하나, 신호를 알아보고 제때 움직였느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년간 뇌졸중을 치료 상담해온 신경외과 전문의 한동수 박사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뇌졸중은 한의학에서 중풍으로 불려왔으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을 모두 포함합니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는 것, 갑자기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갑자기 어지럽거나 술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는 것, 갑자기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것, 의식을 잃어 깨우기 힘든 것 등이 있습니다. 뇌출혈 초기 증상으로는 심정지, 호흡곤란, 의식저하, 경부강직, 구토, 혼수, 눈꺼풀 처짐증, 두통, 반신마비, 경련, 감각 이상 등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발생하며 매우 심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치료 없이 호전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오면 지금 당장 의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한쪽 얼굴이 처진다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려 걷기 어렵기도 합니다. 반대로 양쪽이 다 저리거나 막연히 뻐근한 통증 위주의 양성 증상은 대부분 뇌졸중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접점에서 길을 가르는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합니다. 말이 잠깐 꼬였는데 바로 돌아왔다거나 한쪽 팔에 힘이 떨어졌다가 10분 만에 회복되는 양상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저도 그때 응급실을 갔어야 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류가 막히면 분당 약 180만에서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병원 가야 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도 이미 괴사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생명이고 회복의 정도를 좌우합니다. 뇌졸중 후에는 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남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50%만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나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빠른 병원 도착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왜 신체의 한쪽에만 이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 원리를 알면 뇌졸중의 증상을 구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좌우뇌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 목바로 위, 정확히는 연수라는 부위에서 서로 교차해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와 얼굴의 움직임과 감각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을 담당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출혈이 되면서 한쪽 뇌의 특정 부위만 손상되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중 대뇌 동맥이 막히면 왼쪽 뇌가 담당하던 오른쪽 얼굴과 팔,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나 저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쪽이 동시에 손상되려면 양쪽을 모두 지배하는 아주 큰 혈관이 막히거나 전신혈류가 한꺼번에 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극히 드물고 대개 심정지나 중증 쇼크처럼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뇌졸중은 신체의 한쪽만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정맥 혈전용해제는 보통 증상 발생 너댓 시간 이내가 치료 창입니다.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엔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기구를 넣어 혈전을 직접 꺼내는 치료를 합니다. 이 시술은 일반적인 약물 치료보다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습니다. 혈관 내 치료는 아직 살아있는 뇌 조직이 남아있으면 최대 16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 치료란 막힌 뇌혈관 속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 혈전을 직접 꺼내는 시술입니다. 허벅지나 팔에서 시작해 뇌혈관까지 아주 얇은 관을 밀어넣고 끝에 달린 도구로 혈전을 잡아 빼내거나 흡입해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죠. 약으로 녹이기 어려운 큰 혈전에도 효과가 있고 환자가 빨리 병원에 도착하면 발병 6시간 이내는 물론 경우에 따라 최대 16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가능한 건 아니고 정밀 검사를 통해 뇌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시행됩니다. 뇌졸중이 보내는 전조 증상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병원에 빨리 올수록 후유증이 줄고 빨리 올수록 일상으로 걸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체크해야 할까요? 먼저 얼굴, 팔, 말로 대표되는 FAST를 기억하세요. 페이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지 않은가? 암, 두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이 자꾸 내려가지 않는가? 스피치, 분명하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지 않았는가? 타임,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119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웃, 손, 발, 시선처럼 기억하기 쉬운 표현도 쓰입니다. 이웃, 웃을 수 있는가? 손, 두 손을 뻗을 수 있는가? 발,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는가? 시선,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가? 어느 표현을 쓰든 핵심은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편측 기능 저하를 놓치지 말 것입니다. 다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확인입니다. 의자에서 팔을 가슴에 X자로 대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나요? 눈을 감고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10초 서 보세요. 한쪽 팔이 슬그머니 내려가나요? 누운 채 양쪽 다리를 30도 들어 5초 유지해 보세요. 한쪽만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나요? 그리고 양쪽 발바닥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항상 같은 쪽이 둔한가요? 이런 테스트는 정밀 검사가 아니지만 몸의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74살 이순옥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옥님은 계단을 오를 때 왼쪽 무릎이 자꾸 힘이 풀리는 느낌이 몇 주째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서 웃는데 왼쪽 입꼬리가 덜 올라가는 듯 했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말이 한 번에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옥님은 병원으로 곧장 향했고 검사 후 정맥 혈전용해제를 맞았습니다. 몇 주 뒤 재활을 거쳐 혼자 마트에 카트를 끌 만큼 회복했습니다. 반대로 80살 최길수님은 손발이 가끔 저린 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을 때도 또 일시적인 거겠지 라며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최길수님은 지금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습니다. 두 분의 차이를 가른 건 사소해 보여도 편측 기능 저하를 몸의 이상 신호로 받아들였느냐 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리 증상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한쪽만 반복적으로 이상하면 의심을 더해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한쪽 발끝이 끌리듯 걷거나 일직선으로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양쪽이 대칭으로 뻐근한 통증은 흔히 근골격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포인트는 한쪽만 갑자기 기능이 떨어진다입니다. 예방은 결국 생활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집에서 혈압을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재고 수치 변화를 기록하고 주치의와 공유하세요. 금연은 지금이 최선의 시점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땀이 배고 심박이 오를 정도가 권고됩니다. 정제탄수화물과 기름진 것과 과음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환경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음식이 혈관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와 장수의 연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세요.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75살 장석우님은 경동맥 경화반이 2.6mm 보인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동맥 경화반이란 목혈관 안쪽에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말하는데 보통 1.5mm 이상이면 경화반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화반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혈관이 좁아질 위험과 혈전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석우님은 곧바로 고지혈증 약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주치의와 상의해 혈관 상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동과 식이, 체중 조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영상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용어는 정확히, 신호는 구체적으로, 행동은 즉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의 정보가 어르신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헷갈리는 전조 증상인 뇌졸중의 TIA와 유사한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TIA와 헷갈리기 쉬운 증상들로는 편두통 전조가 있습니다. 오라는 시야의 지그재그 빛, 반짝이는 점, 일시적 시야 흐림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 증상이 5에서 30분에 걸쳐 진행되고 이어서 두통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TIA는 갑자기 시작되고 신체의 한쪽만 기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대개 통증보다는 못 움직이거나 말이 잘 안 나오고 시야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뇌졸중 예방 생활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미리 관리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병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약을 복용 중인 사람 가운데 3사람 중 2사람 이상이 여전히 혈압이나 혈당을 목표 범위로 낮추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집에 가정용 혈압계를 두고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해 기록해 보세요. 당뇨가 있다면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변화를 살피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140에 90, 당화혈색소는 6.5에서 7% 미만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금연을 시작하고 3년에서 5년만 지나도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부담스럽게 하므로 반드시 절주하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복부비만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혈압과 혈당을 높입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관이 훨씬 편해지고 뇌졸중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해보세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뇌, 심혈관 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검진을 통해 혈관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 감각이 무뎌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또는 한쪽 시야가 흐려지며 몸이 한쪽으로 쏠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놓쳐선 안 될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서 혈전 제거술이나 혈전용해제를 받고 퇴원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치료 이후의 관리와 재활이 예후를 결정합니다. 뇌세포는 이미 손상됐지만 뇌는 남아있는 신경회로를 통해 신경가소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한번 죽은 뇌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 대신 주변 세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거나 반대쪽 뇌가 기능의 일부를 맡으면서 다시 걷고 말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재활치료가 바로 이 가소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병 후 첫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뇌의 재조직화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재활치료로 물리, 언어, 작업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치료란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젓가락질이 어렵다면 숟가락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글씨 쓰기나 스마트폰 사용, 옷 입기처럼 매일 필요한 동작을 다시 익히게 도와줍니다. 뇌가 손상된 뒤에도 남아있는 세포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것이죠.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력 같은 인지기능을 자극해 일상 판단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70세 이석원님은 퇴원 후 재활을 미루다 6개월 뒤 시작했지만 이미 관절이 굳고 근육이 줄어 보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연령대 박춘호님은 퇴원 직후 물리치료를 시작해 6개월 뒤 지팡이 없이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재활 시작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또한 병원에서 하는 재활치료 외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훈련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평지 보행부터 시작하고 점차 계단과 경사로에서 연습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앉았다 일어나기, 한쪽 다리로 체중 싣기 등도 좋은 자가치료 훈련 방법입니다. 말이 어눌해졌다면 책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도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삼킴 장애가 있으면 흡인성 폐렴 위험이 크므로 삼키는 근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자세를 익히며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훈련하는 연하재활도 병행합니다. 아스피린 등의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스타틴은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바꾸면 재발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뇌졸중은 환자 본인의 노력과 함께 가족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환자는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걷는 모습, 발음, 표정 변화를 가족이 매일 관찰해 주세요. 재활 일정과 약 복용을 함께 챙기는 것이 재발과 후유증 최소화에 큰 힘이 됩니다. 67세 윤경호님은 처음에는 오른쪽 팔을 전혀 들지 못했지만 매일 반복된 물리치료와 가족의 격려 덕분에 1년 뒤 스스로 식사를 하고 가벼운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긴 여정이지만 꾸준한 재활과 관리로 충분히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예방과 응급 대응, 재활의 핵심까지 배웠습니다. 이 지식이 생명을 구하고 삶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족과 소중한 주변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헬로 시니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길 때 생명을 살립니다. 혹시 지금 주변인이나 본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지질 이상을 방치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관리하세요. 또 갑작스러운 편측 마비나 언어 장애를 경험하면 주저없이 119입니다. 헬로 시니어는 앞으로도 검증된 의학 지식과 현실적인 실천법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